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직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이야기거든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현정 올림. 제 생일날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보시면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죠? 아들이 보낸 문자인데 끝에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들이 직접 쓴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대신 보낸 걸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제 아들은 케이크 상자를 한 손에 장미꽃 다발을 한 손에 들고 현관문을 벌컥 열면서 엄마, 생일 축하해 하고 소리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예요. 그것도 누가 보냈는지조차 애매한.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결혼 전에는 매일같이 전화하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저만 이런 건 아니겠죠?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께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각별했어요. 남들은 아들이 커서 엄마한테 무뚝뚝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민호는 달랐죠. 대학 입학하고 나서도 군대 갔다 와서도 변함없이 저를 챙겼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었어? 퇴근길 차 안에서 걸려오는 전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바쁜 와중에도 엄마 생각을 하는 아들이라니 얼마나 든든하던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도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대리 됐어. 이제 월급 좀 더 받으니까 엄마한테 용돈 더 드릴 수 있겠다. 그 목소리에 담긴 자랑스러움이라니. 저는 그날 전화 끊고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3년 전 민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현정이라는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무엇보다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죠. 아,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신랑 측, 신부 측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요즘 결혼식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최대한 양보했어요. 애들이 좋다는 대로 하라고. 결혼식 날 민호가 턱시도를 입고 섰을 때 정말 멋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기쁜 날인데 울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전화를 받는 민호 목소리가 뭔가 달랐어요.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예전엔 엄마 하고 반갑게 받았는데 이날은 뭔가 급한 듯이 조금 귀찮은 듯이 받더라고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나 싶어서. 응, 잘 지내.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전화는 2분도 안 돼서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바쁘겠지, 뭐.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점점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전화를 걸면 나중에 다시 할게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제가 먼저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건가? 신혼인데 방해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명절 때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민호야, 요즘 엄마한테 전화 잘 안 하네? 바빠? 그랬더니 민호가 대답도 안 하고 현정이를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마치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정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민호 오빠가 업무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대신 안부 여쭈려고 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죄송해요.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는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제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만 끄덕이더니 다시 핸드폰만 봤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했으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민호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민호는 정말로 달라진 거예요. 예전처럼 엄마, 이번 주말에 집 갈게. 뭐 해드릴까? 같은 말은 이제 절대 안 나왔어요. 대신 현정이랑 상의해 볼게요. 라는 말만 반복됐죠. 심지어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요. 제가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보일러 업체 아는 데 있어? 아빠가 알아보래도 요즘 업체가 너무 많아서. 아, 잠깐만요. 현정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문자가 왔어요. 현정이가 알아본 업체 번호였죠.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로요. 근데 왜 이렇게 서운했을까요? 예전엔 민호가 직접 달려와서 엄마, 내가 볼게. 업체 부르면 비싸니까 내가 먼저 확인해 볼게. 하고 공구 들고 와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던 아이였거든요. 결국 못 고쳐서 업체 불렀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근데 이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게 현정이를 거쳐요. 민호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중간 관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제 생일이었어요. 작년 제 생일에는 민호가 현정이랑 같이 왔어요. 민호가 케이크를 들고 현정이가 꽃을 들고 민호가 엄마 생일 축하해.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 하고 안아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올해는요. 생일 아침부터 저는 핸드폰을 자꾸 확인했어요. 민호한테서 전화 올까봐. 작년처럼 깜짝 방문할까봐. 근데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 6시쯤 됐을까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현정 올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현정 올림이라는 세 글자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민호가 쓴 건지, 현정이가 대신 쓴 건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문자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고맙다. 잘 지내라. 짧게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민호한테 연락 왔어? 응. 문자 왔어. 그래. 뭐래? 생일 축하한대. 남편은 그래. 다행이네. 하고 말았지만 저는 한참을 잠을 못 이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호가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아니면 현정이가 민호를 이렇게 만든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현정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죠. 명절 때 오면 설거지도 솔선수범해서 하고, 제 말에, 네, 어머니, 하고 공손하게 대답해요.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표정 관리도 잘하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너 복 받은 거야. 맞아요. 저도 알아요.
현정이가 정말 예의 바른 며느리라는 거. 근데 그게 또 이상해요.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정중하고, 너무 격식을 차려요. 마치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관리해야 할 대상처럼 대하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민호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미리 연락하고 갔죠. 현정이가 차를 내와 주더라고요. 찻잔에 예쁘게 담아서 다과도 접시에 정갈하게 놓고 어머니 드세요. 고마운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손님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 집에 온 건데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민호는 옆에서 노트북 들여다보고 있고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면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민호야, 요즘 일은 어때? 응, 괜찮아. 많이 바빠? 응. 대답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민호는 슬쩍 현정이 눈치를 봐요. 마치 내가 대답해도 되나? 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현정이는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면서 대신 대답해줘요.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커져서 민호 오빠가 정신이 없어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고요. 아, 그래? 힘들겠네. 괜찮아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정이가 민호를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저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마치 이제 어머니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돈 문제였어요. 민호는 결혼 전까지 매달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30만 원씩. 제가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민호가 엄마, 이거 받아. 용돈 쓰라고 하면서 쥐어줬어요.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절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용돈이 끊겼어요. 처음엔 바빴나 보다 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민호한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요. 민호야, 혹시 요즘 형편이 어려워? 그랬더니 민호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게 현정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집 마련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서 잠깐만 양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양해 부탁이라니. 제가 뭐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제가 돈을 요구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너희 형편 어려우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어요. 민호가 현정이랑 상의했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저를 배제한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민호네 집 가게는 현정이가 전부 관리한다는 걸 남편한테 들었어요. 민호가 술 한잔 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우리 집은 현정이가 돈 관리를 해. 내가 맡기는 게 편하더라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 돈 관리를 며느리가 하는 게 요즘 흔한 일이래요. 남편은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민호가 저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해도 항상 현정이 눈치를 보게 됐거든요. 한 번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민호한테 얘기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그랬더니 민호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응, 괜찮아. 물리치료 좀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치료비 보탤게. 얼마 들어? 그 순간 저는 반가웠어요. 역시 우리 민호는 날 걱정하는구나. 근데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잠깐만,
내가 현정이랑 얘기 좀 해볼게. 이번 달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 괜찮아. 내가 보태줄게. 조금만 기다려. 민호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현정이랑 얘기해보고 라는 그 말이 저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민호는 치료비를 보내줬어요. 50만 원. 고마운 돈이었죠. 근데 그 돈을 받으면서 저는 기쁘기보다 슬펐어요. 옛날 같았으면 민호가 그냥 엄마, 이거 쓰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내줬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저한테 돈을 줄 수 있다니. 물론 현정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요. 현정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너무 서운해요. 제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뀐 걸까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민호한테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잔인한 말 같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민호의 1순위는 당연히 현정이에요. 그게 맞아요.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최우선이어야죠.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10순위, 20순위로 밀려나도 되는 걸까요? 예전에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요즘 민호한테 밀린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정상이야. 자식은 다 그래. 결혼하면 엄마는 뒤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민호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은 해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내가 해줄 게 뭐 있어?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엄마,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사갈게. 이런 말들이 저를 채워줬어요. 근데 이젠 간접적이에요. 현정이가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거 골랐대요. 현정이가 어머니께 안부 전하래요. 현정이가 이번 명절에 뭐 준비할지 물어봐요. 모든 게 현정이를 통과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생각을 말하기가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민호한테 편하게 뭐든 말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 이런 게 좀 아쉬워. 민호야, 엄마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민호가, 그래?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할게. 하고 바로 대답했었죠. 근데 이젠 그렇게 말하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민호가 제 말을 듣고 나서 그걸 현정이한테 그대로 전달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던데, 그럼 현정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민호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민호야, 요즘 집에 자주 안 오는 것 같은데,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와. 민호가, 응,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현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민호 오빠가 집에 자주 못 가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다음 주말에는 꼭 모시러 갈게요. 문자를 받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호가 제 말을 현정이한테 전달한 거죠. 그리고 현정이는 그걸 마치 시어머니가 불만을 표현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그 뒤로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 현정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민호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집착하는 엄마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어요. 민호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참아요. 바쁠 텐데 방해되면 안 되지 하면서. 명절에 민호네 집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괜히 말했다가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아파도 크게 아프기 전엔 말 안 해요. 괜히 걱정시키면 현정이가 부담스러워하겠지 하면서. 이게 정상인가요?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맞나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나도 그래.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한테 함부로 말도 못해. 나는 아예 연락을 안 해. 애들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도 내가 낫지. 우리 애는 명절에도 안 와.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요. 참고, 이해하고, 포기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왜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낳아서 키운 자식한테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할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민호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사진 속 민호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항상 제가 있었죠. 민호가 중학생 때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엄마, 사랑해 하고 포즈를 취한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우리 민호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앨범을 덮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당신 잘못한 거 없어. 민호가 그냥 철이 든 거지. 철이 들면 엄마한테 이렇게 무심해지는 거야? 남자애들은 다 그래. 나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소홀했었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위로가 안 됐어요. 다 그렇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그날 밤, 저는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호야, 엄마야, 잘 지내니? 요즘 보고 싶네. 시간 날 때 전화 한 통만 줄 수 있을까?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애절하게 보이나?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내일 점심시간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전엔 엄마였는데 언제부터 어머니가 됐을까요? 그리고 문장 끝에 마침표. 예전엔 응 엄마, 전화할게. 이렇게 느낌표를 쓰던 아이였는데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고맙다. 더 이상 뭐라고 쓸 말이 없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부모님께는 공평하게 해야 한다. 친정이든 시댁이든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명절도 공평하게 나눠서 가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전처럼 친정은 뒷전이고 시댁만 챙기는 시대는 지났죠.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왜 엄마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현정이가 민호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오빠, 우리 부모님께는 공평하게 하자. 친정에도 가고 시댁에도 가고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그게 맞지 않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현정이 부모님도 소중하죠. 당연히 챙겨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공평을 외치면서 정작 마음은 공평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조금 예민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호가 현정이네 집에 갈 때랑 우리 집에 올 때 표정이 달라요. 현정이네 집에 갈 때는 뭔가 준비를 많이 해가요. 과일도 사가고 고기도 사가고 장모님 좋아하시는 떡도 사가고. 근데 우리 집에 올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와요. 어머니, 왔어요. 하고. 물론 저는 뭘 사오라고 한 적 없어요. 아들이 오는데 무슨 선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현정이네는 손님처럼 대하고 우리 집은 그냥 집처럼 대하는 느낌. 명절도 그래요. 설날에는 친정 가고 추석에는 시댁 오고 공평하게 나눴대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요즘 방식이니까. 근데 추석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민호는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현정이 부모님께도 인사드려야 해서요. 그날 추석인데 친정 부모님께도 가야 한다고.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맞아. 현정이 부모님도 보고 싶겠지. 근데 설날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설날엔 현정이네 집에서 아예 하루 종일 있었대요. 저녁까지 먹고 왔다고. 이게 공평한 건가요? 시간으로 재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민호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이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넘어가. 괜히 말했다가 며느리랑 사이만 나빠져. 맞아요. 남편 말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달라. 옛날처럼 시어머니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냥 참아야 해. 며느리 비위 맞춰줘야 아들도 편하고 너도 편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비위를 맞춰야 하지? 나는 그저 아들이 보고 싶은데 그게 죄인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요즘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건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일까?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현정이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민호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민호가 잠깐 나간 사이에 현정이랑 단둘이 있게 됐죠. 현정아, 네, 어머니. 나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엄마가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 현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래? 정말? 네. 어머니 편하게 대해주세요. 편하게 대하라니. 그 말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편하게 대하라는 건 결국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뜻 아닌가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유튜브를 봤어요. 요즘은 이런 고민도 유튜브에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검색창에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을 쳐봤어요. 수많은 영상이 나왔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꼭 알아야 할 것, 시댁과 거리두기, 이렇게 하세요.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명절도 최소한으로 가고, 연락도 적당히 하고,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댓글에는 며느리들의 공감이 가득했어요. 맞아요. 시어머니랑은 거리를 둬야 해요. 저도 명절 때만 가요. 그 이상은 무리예요. 시댁은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현정이가 생각났어요. 현정이도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관리해야 할 시어머니로, 거리를 둬야 할 대상으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랑 편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저 아들을 사랑하고 며느리도 내 딸처럼 아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다른 영상을 봤어요. 시어머니들이 알아야 할 현실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와의 관계도 독립적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이 우선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민호도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죠. 근데 그 자기 삶에 엄마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건가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연락하고 명절 때나 보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 건가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아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가? 나는 그저 옛날 방식에 갇힌 꼰대 시어머니인가?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민호 엄마인데 평생 키우고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복잡했어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놀랍게도 민호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오랜만이었죠. 어머니. 민호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니. 예전에 민호가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어머니는요? 나도 잘 지내. 아빠도 건강하고. 그래요? 다행이다. 짧은 통화였어요. 10분도 안 됐죠. 근데 그 10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어요. 민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걸로 만족하자. 민호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현정이한테 신경을 많이 써도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엄마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며칠 뒤 민호네 부부가 집에 왔어요. 이번엔 예고 없이 왔어요. 그것도 저녁 시간에 문을 열었을 때 민호가 뭔가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저녁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치킨이랑 피자였어요.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요.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현정이도 옆에서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호가 치킨을 뜯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바빴죠? 아니야, 괜찮아. 바쁜 거 엄마가 이해해. 아니에요. 제가 좀 소홀했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울컥했어요. 민호가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저를 잊은 게 아니라 그저 바빴던 거구나. 아니야, 민호야.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께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현정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민호 오빠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잡았나 봐요. 앞으로는 어머니 댁에 자주 올 수 있게 제가 신경 쓸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정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현정이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단지 표현 방식이 저랑 달랐을 뿐이구나.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오랜만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민호 회사 얘기, 현정이 직장 얘기, 요즘 동네 소식,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지만 그게 참 좋았어요. 민호가 웃는 얼굴로 밥을 먹는 모습, 현정이가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예전 같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구나. 민호네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기분 좀 나아졌어? 응, 많이. 그럼 됐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애들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민호도, 현정이도 나름대로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저랑 방식이 달랐을 뿐.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민호가 왔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니까 좋았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남아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나도 변해야지. 근데 일기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한다는 게 그냥 포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내 서운함을 삼키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 정답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끔은 서운하고,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민호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알아요. 민호는 여전히 제 아들이고, 저는 여전히 민호 엄마라는 걸. 그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걸. 요즘은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기대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 아들이 연락하면 고맙게 받고, 안 하면 그러려니 하자. 내가 먼저 베푸는 마음으로 대하자.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매일 싸워요. 제 마음이랑. 근데 그래도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고, 아들도 변했으니까. 나만 예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아들이 변해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받아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